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DDP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DP 조건은요, 인컨텀즈 조건 중에서 셀러 입장에서는 가장 예, 위험과 그다음 비용의 범위가 부담하는 범위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이 delivered 셀러 입장에서는 제품을 목적지까지 deliver 인도를 해주는데 목적지에서 인도를 해주는데 duty paid 수입지에서 통관 절차 및 관세 이것마저도 셀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다. 그러한 조건이다라는 거죠. DDP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 예, 물건을 보내고 수입지에서 수입 통관을 하고 관세도 내고 그 다음에 바이어가 지정하는 목적지까지 물건을 가져다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까지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셀러가 부담한다.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비용을 운송비뿐만이 아니고 통화할 때 세금도 여러분들이 내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죠? 근데 사실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거는 가격에다가 포함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DDP로 가격을 달라 그러면 그 모든 비용을 다 가격에 반영을 시켜버리면 돼요. 운송과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수입 통관하는 데 따른 비용, 그 다음에 관세 및 기타 세금들, 이거 다 가격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돼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좀 부담스러운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게 좀 조마조마한 거죠. 그렇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보험으로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완전치는 않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요. DDP 조건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무를 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거기까지 갖다 주고 해? 그렇게 위험을 무릅써? 그 다음에 수입 통관 또 어떻게 해야 돼? 막 걱정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쉬워요. 이 DDP 조건으로 거래하는 기업체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 제 친구 하나는 그 자동차 백미러 뭐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는데요. 미국으로 하는데 자동차 백미러 미국 수출하거든요. 다 DDP 조건이에요. 거기는 보면. 예. 근데 뭐 별 뭐 큰 어려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국내에 있는 포더가 알아가지고 미국에서의 그 통관도 다 진행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또 미국에 있는 포워드 파트너를 구해요. 포워드 파트너 구해가지고 포워더끼리 연락해가지고 통관 절차까지 다 마치고 수입국 내, 미국 내에서의 운송도 다 한다라는 거죠. 물론 약간 뭐 심적인 부담은 있죠. 근데 그러나 예, 뭐 DDP이기 때문에 아니 난막 계약 못해 이런 경우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더 복습합니다. 뭘 해요? 인컨트 조건별 셀러가 부담하는 기본적인 그 의무의 내용 5가지를 기억하는 원칙. 첫 번째, 비용의 범위. 예, 비용의 범위는 제목에 나타나 있다. 제목만 잘 알면, 인컨트 제목만 알면 비용의 범위는 알 수 있고 따라서 그 비용의 범위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만큼을 가격에 포함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DP 조건 같은 경우에 운송비 및 세금 이런 거 다 수입 관세 이런 거 다 따졌더니 뭐 1불이 더 들더라 10불이 더 들더라 그럼 그거를 플러스 시키면 돼요. 100불짜리 물건인데 모든 비용들이 10불이다. 그럼 DDP는 110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실질하면. 그 다음에 책임의 범위. 위험의 부담. 셀러가 부담하는 위험의 범위는 그럼 비용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막 귀가 아프실 거예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 운송계약은 누가 책임하느냐? 운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누가 지급해요? 셀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원칙에서 배웠으니까는 셀러가 되니까 셀러가 우선 계약 체결하는 건 당연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험 누가 들으냐?
CIF나 CIP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안 들어도 된다. 근데 들면 누가 들으냐? 그건 두 번째 원칙을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원칙. 위험 부담의 범위. 예, 셀러가 부담하는 위험 부담이 어디까지예요?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운송 과정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진다? 셀러가. 그럼 보험 들면 누가 든다? 셀러가 든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수출 수입 통관. 수출 통관은 당연히 수출상 수입 통관은 수입상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EXW 조건은 수출 통관을 다 바이어가 하고 DDP 조건은 어차피 지금 보셨잖아요. 관세까지도 셀러가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통관도 셀러가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정리하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인커텀즈를 기억하고 인커텀즈를 실제 실무에서 활용한다라는 거는 이건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 국민학교 1, 2학년짜리가 구구단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죠. 구구단은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요. 옛날에 맞아가면서 외웠잖아요. 엄마한테 꼬집혀가면서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해. 그쵸? 그냥 근거 없이 외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인컨텀지를 잘 모르고 예, 특히 학교에서 배울 때는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시험을 위해서 외우잖아요. 시험을 위해서. 예,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외워버리니까는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DDP 조건은요, 정리하면,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다. 이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DDP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delivered, duty paid. 딱 제목에 나타나 있잖아요.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디까지냐? 이 듀티는 수입지에서의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얘기해요. 예. 여기까지도 다 낸다. 페이드. 누가요? 셀러. 제목은 셀러예요. 어. Seller will deliver the goods.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비용까지 지불하고 듀티까지 지불하고. 예. 그리고 수입 통관된 물품은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자, 근데 이렇게 보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딱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도착한 운송수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은 도착지가 어디냐? 목적지다. 근데 통관한 상태에서 이 말이 살짝 지나가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관은 누가 한다? 바이어가 셀러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하려면 당연히 관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쵸? 응?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뭐냐면 운송수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는 뭐냐면 참 째째한 얘기인데 수입셀러가 수입 통관 다 하고 물건을 수입지 창고 앞에까지만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위험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창고 앞에 도착한 차량에서 물건 내리다가 사고가 나거나 내리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럼 그건 바이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이어가 된다. 예.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받아준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게 참 헷갈려요. DAT 같으면 내리는 비용, 수입지, 그러니까 터미널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비용은 누가 내요? 예. 셀러가 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DPU 조건도 셀러가 내고 DAP 조건은요. 그럼 바이어가 되고 DDP도 바이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문제는 안 돼요. 이거 실전에서는요. 기억하지 않아도요. 당연히 포도들이 알아가지고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게 DDP나 아니면 DAP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거 DAP나 DDP는 그 수입지 창고 앞에서 운송사에서 내리는 비용과 책임은 바이오가 내는구나. 그 다음에 DAT나 DPU는 이건 다 셀러가 다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 들어봤는데 이 정도고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나중에 막 헷갈린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실전에서 할 때는 그건 알아가지고 포워더들이
예, 나눠가지고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다. 근데 시험 볼 친구들은 기억해야죠. 공무사 시험 보려면.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DAP 플러스 통관 및 관세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하셔도 되겠다. 큰 흐름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VAT는 빼는 걸로 명시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가세는 그 나라에서 내고 바이어가 이건 받아간단 말이에요. 받아가는 건 바이어가 받아간다고요. 수입 통과는 셀러가 하지만 수입 통과할 때 수입 신고는 바이어 이름으로 하게 돼요. 세금도 바이어 이름으로 내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VAT도 바이어 이름으로 내게 되니까 나중에 바이어가 받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VAT는 네가 내고 네가 환급 받으려면 네가 환급 받아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DDP 조건은 언제 쓰느냐? 매수인이 수익 경험이 적거나 수익 통과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개 보면 바이어가 귀찮은 거예요. 통과하는 것도 귀찮고 또 어떤 경우에 통과를 하다가 혹시라도 문제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바이어가 아이씨 안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셀러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런 건 좀 위험해요. 통과하다가 만약에 통관이 안 됐다? 그 셀러 책임이에요. 그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요. 통과하다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진다? 셀러가 책임진다. 여러분들이. 예. 예를 들어 뭐 검사나 검역이나 이런 거 다 잘못됐다? 여러분들 책임져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거 싫으면 계약서에 써놓든지. 예. 검역은 네가 해라. 바이어 네가 해. 이렇게 써놓든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수입국가의 수출업자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있는 경우에 활용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미국에다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자기 법인한테 수출해버리는 거죠. DDP 조건으로. 예,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위험과 비용의 범위는 D 조건은 같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통과한 상태에서 세금 내고. 예, 그 다음에 양하 의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수출 통과는 수출자, 수입 통과도 수출자.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입업자의 임의보험이다. 임의보험이다. 예. 그 다음에 운임은 셀러가 되니까 선물이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 조건별로 DDP 조건일 때 셀러가 부담하는 위험 5가지. 예. 첫 번째, 비용의 범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할 때까지 모든 비용,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모든 비용. 근데 두 번째, 위험의 범위, 비용과 똑같다. 그래서 어쨌든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그러나 단, 목적지 앞에, 창고 앞에서 내리지 않고, 예, 내린 비용은 책임은 바이어 책임이다. 예, 그건 바이어다.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모두 다 바이어가 한다. 그 다음에 보험에 들면은 당연히 셀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안 들어도 되지만 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만 하나만 알려 드릴게요. 자, 내일하고 모레는 휴일이니까 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 화, 수는요. 제가 미국에서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제가 강의 진행을 못할 것 같아요. 예, 모시고 어디를 계속 다녀야 되니까 예, 다음 주 월화 수는 못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목요일까지도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목요일날부터 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금요일부터 하고요. 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